여기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근본이 없고 이런 한국인들의 젓가락질 모습만 봐도 한국은 근본이라는 게 전혀 없는 가난한 국가라는 주장을 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은 이러한 주장을 미국 전역에 떠벌리고 다니며 미국인들을 선동하다가 결국 임자를 만나 완전히 입을 다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합격 발표가 났을 때의 감정을 좀처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행복한 감정은 딱 미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여러 애국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자랑스러웠고 또 미국에서 중국의 문화와 음식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기에 꽤 의기양양한 채로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중식당은커녕 한식당만이 미국의 온거리에 즐비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미국은 전 세계의 문화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했고 그런 미국의 중식당이 즐비해 있다는 건 중국 음식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기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미국의 온거리는 분명 한식당만이 즐비해 있었고 저는 이에 황당함을 느끼며 얼마 없는 중식당에 찾아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중식당에는 중국인 교민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미국인이나 외국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믿지 못할 상황에 도대체 미국 온거리에 있다던 중식당은 다 어디 가고 전부 한식당만 남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인 식당 아주머니는 까무러칠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한 10년 전에는 중식당이 미국을 지배했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 최근 몇 년 새에 한식이 미국에서 엄청난 유행을 끌게 되면서 모든 미국인들은 한식당만 찾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한식당에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날수록 중식당은 점점 망해갔고 심지어 중국인 식당 주인들은 자신의 중식당을 한식당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졌어.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도 다음 달부터 중식당을 접고 한식당으로 업종 변경을 할 거야. 요즘 미국인들은 아무도 중식을 먹지 않거든. 뭐,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애초에 파오차이 찌개나 삼겹살 등 한식은 애초에 중식에서 유래됐고 한국은 그저 중국을 그대로 베낀 것이 전부니 평생 동안 중식을 만들었던 나는 분명 한식당으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랬습니다. 전 세계 문화의 유행을 선도한다는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음식은 한식인 걸로 봐서 요즘의 추세는 완전히 한국으로 기운 것 같았고 수많은 중국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인기에 편승해서 너도 나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중국의 모든 것을 베낀 한식 따위가 뭐가 맛있다고 난리인가 싶어 황당한 감정을 느낄 뿐이었고 그렇게 한식당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한식당에는 미국인들과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젓가락질까지 사용하며 완전히 한식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에서 요즘 미국인들 서양인들 할 것 없이 전부 중식을 먹기 위해 젓가락질을 배우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국의 문화에 자랑스러움마저 느꼈는데 현실은 이들은 한식을 먹기 위해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엄청난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뿐이었습니다. 푸른 눈에 하얀 피부를 가진 미국인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젓가락질로 한식을 먹기 위해 서툰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한식에 대한 열망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맛본 한식은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던 제게도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게 느껴졌기에 저는 그 즉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머리로는 한식을 거부하면서도 손은 자꾸만 입으로 한식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상황에 정신 좀 차리라며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을 정도로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말았죠. 정말로 전 세계 문화 흐름은 한국으로 넘어간 것이고 한국은 중국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해냈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경악스러운 상황에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첫 수업 날짜가 다가와 드디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분명 학창시절 내내 1등만 독차지하는 수재였는데 이곳에서 1등은 매번 한국인 놈들이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온 숫자는 중국인이 압도적이었고 한국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상위권은 전부 중국인들이 차지해도 결국 1, 2등은 전부 한국 유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마치 양보단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더더욱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되었죠. 한 교양 수업의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칭찬만 연달아 하시며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입니다. 제 경험상 이렇듯 단기간 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된 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갑작스럽게 얻은 엄청난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국가도 당연히 전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미국까지 완전히 제패해버린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환 앱만 봐도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언어교환 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수는 전 세계 4위로 이건 14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까지 완전히 능가한 수치입니다. 단 5천만 명만 사용하는 언어가 14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더욱 배우고 싶고 쓸모있는 언어라니 이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한식도 최고죠. 저희 딸만 해도 한식이 없으면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라면 등의 한국 음식은 미국의 젊은 층들을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중이고 또 삼겹살 같은 한국식 바베큐는 저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먹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삼겹살 식당에 가면 다양한 야채 반찬과 쌈채소까지 제공되기에 이건 정말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고 맛의 풍미도 최고인 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의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들만 먹던 저는 늘 위장질환을 달고 살았으나 한국의 채소와 고기가 완벽하게 조화된 음식을 먹다 보니 위장 관련 질환이 싹 나았을 정도로 한식은 맛과 건강을 둘 다 챙겨주는 완벽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상추에 쌈장을 찍은 삼겹살을 얹어서 한 입에 먹는 경험은 하루의 고단함을 전부 풀어주면서 인생의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환상적인 경험이죠. 딸이 아니었다면 이런 한식의 즐거움을 평생 모르고 죽을 때까지 위장질환을 달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네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삼겹살은 명백히 중국의 음식이고 삼겹살쌈 자체가 중국의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된 요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조차 한국인들의 문화 도둑질과 우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리다니 저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해간 이러한 상황이 불쾌해서 도저히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한국만을 극찬하는 교수님을 단단히 벼르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정말로 화를 참을 수가 없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교수님은 그날따라 자꾸만 한식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편파적인 강의를 이어나가셨거든요. 저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식,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 그냥 한국 문화 자체가 중국에서 유래된 거고 한국은 그저 국가 자체가 중국을 그대로 따라한 문화 도둑국일 뿐임에도 교수님은 자꾸만 이상한 소리만 해왔거든요. 그러나 강의를 잠자코 듣다 보니 저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남이 문화 훔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한국의 복수를 할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강의 중에 교수님은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문화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던 한국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융성한 국가가 되어 현재 한국의 문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된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인인 제가 보기엔 교수님의 논리에는 중대한 오류가 존재했기에 저는 옳다구나 싶었던 거였죠. 일단 교수님은 한국이 빠르게 문화적 경제적인 면에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한국인들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지능 수준은 유전의 이유도 있지만 젓가락질이라는 특이한 식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지능이 높은 거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유아기 때의 영양 섭취와 더불어 활발한 손가락 운동은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유아기 때는 젓가락질 외에 별다른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젓가락질이야말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인들의 지능지수는 전 세계 1위라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젓가락질 문화가 존재하는 동아시아 3개국의 사람들의 평균 IQ는 전 세계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보면
분명 한국인들의 젓가락질 문화는 특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사실상 한국 외 두 나라의 젓가락질은 음식을 정확하게 집는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매우 정교하고 반찬을 정확하게 집는 목적으로 젓가락질을 사용하기에 한국인들은 콩 같은 작은 반찬이나 심지어 미끄러운 음식까지도 완벽하게 젓가락으로 집어버리는 놀라운 젓가락질 실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애초에 이들 국가에서는 음식을 정확하게 집을 목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젓가락으로 요리를 하거나 그릇에 입을 갖다 대고 젓가락으로 밥이나 면을 쓸어서 입으로 밀어넣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정교한 젓가락질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보다 훨씬 정교한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자랐으며 그렇기에 두뇌 발달과 손기술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음식을 정확하게 집을 목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애초에 젓가락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중국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 야만적인 식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을 가엾게 여겨 젓가락을 한국에 보급해 준 것인데 어떻게 젓가락질의 원조를 놔두고 한국 따위를 칭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만 강의실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애초에 젓가락은 중국이 발명해서 한국과 일본에 전파해준 도구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초에 젓가락질은 음식을 정확하게 집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젓가락의 원조인 중국인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던 야만인 한국인들이 더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교수님은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중국인 학생들은 열화와 같은 함성 소리를 내지르며 같은 국적인 제가 자랑스럽다는 듯 지지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강의실 내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저는 특히나 많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반응에도 교수님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날카로운 지적에도 여유 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학생, 여기에는 중국 국적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적의 학생들이 전부 모여있는 강의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감하고 무례한 발언을 하면 되나요? 학생은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군요. 예로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예절 교육을 받아왔다는데 지금까지도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걸 보면 이러한 예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나는 중국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면 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 학생보다 학문적으로 훨씬 해박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학생은 중국인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중국에서의 학사학위조차 없기 때문이죠. 물론 학생이 주장한 젓가락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젓가락이 어디서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젓가락질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 학생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국인이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젓가락질을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우열의 영역이 아닌 다름의 영역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동아시아 3개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식문화와 주식이 각자 다르고 요리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각국이 채택하는 젓가락질의 형태도 다르지 않겠어요? 즉, 한국인들이 젓가락질을 잘하는 건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닌 그저 문화의 다름의 결과고 아무튼 그러한 결과는 우연히 높은 지능지수라는 놀라운 결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러한 완벽한 논리를 들이미는 교수님께 어떠한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쯤 되자 논리는커녕 자존심만 남게 되었고 그렇게 중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IQ가 가장 높다는 건 검증된 자료가 맞긴 한 건가요? 저는 분명 중국에서 중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는 한국인은 개발도상국 사람들보다도 IQ가 낮은 바보국가였어요. 만약 교수님의 말대로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면 어째서 한국은 현재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수천 년간 중국의 노예로서 살았던 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교수님은 이번에 정색을 하실 뿐이었어요. 학생의 말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 지어낸 선정과 비방만이 가득할 뿐이군요. 일단 중국의 국제평가 및 교차검증이 전혀 안 된 엉터리 선동 논문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데 반해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1위라고 평가하는 연구는 각종 국제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연구 자료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IQ가 반드시 낮은 것만은 아니죠. 실제로 한국은 그들이 가난했을 때도 IQ만큼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기술 판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한국이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수출만 막더라도 중국의 기술 기업 중 90%가 그대로 망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노예국가인 적이 있었나요?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늘 한국을 호시탐탐 노렸지만 한국에 대한 침략을 할 때마다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보기만 했고 또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다가 국가 자체가 멸망해버린 적도 있는걸요? 한국보다 거의 100배는 많은 인구로 한국에 의해 완전히 국가가 망해버리다니 이렇듯 압도적인 병력의 침략자들을 손쉽게 무찌르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높다는 건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요? 또한 학생은 자꾸만 무례하고 음침하게 남의 국가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 대학교에서 징계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간의 중국인들의 선동과 한국 비하의 행동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묻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동아시아 3개국이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의 평균 IQ는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오직 중국인들의 IQ만은 그냥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일 뿐이고 이는 세계 1위의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 국가는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 세 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인 젓가락질은 IQ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젓가락질을 하고도 IQ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복합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은 가난한 국가라 어렸을 적 유아기에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지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자식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이 맞물린 탓에 중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처럼 유아기 때 두뇌 발달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은 왜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조차 늘 지능지수 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이전에 언급했던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정확한 젓가락질은 미세한 운동 조절과 공간 추론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하고 덕분에 한국인들은 유아기 인지 능력이 20~30% 향상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차 기술을 다듬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은 기억, 주의력, 문제 해결과 관련된 손해와 전두엽 피질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기에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기성세대 또한 한국인들이 높은 지능지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어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도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희생정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7%를 교육에 할당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과 동시에 한국에서 계속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규율 및 체계적인 루틴으로 교육받은 결과 한국인들은 집중력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직 한국인들만이 문제 해결 시나리오 및 IQ 테스트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중국은 한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동아시아 3개국이라며 묻어가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그만큼 한국은 아시아의 위상을 드높이는 위대한 역할을 해내는 중이고 중국은 이에 대한 열등감을 내비치는 것보다 한국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국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알 수 없는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의 논리를 깨부술 어떠한 논리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교수님이 중국을 싫어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거의 울분의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를 질러버렸죠. 누가 뭐래도 젓가락질은 중국이 발명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젓가락질을 전수받은 짝퉁 국가일 뿐이죠. 한국인들이 파오차이 하나 제대로 못 집는 한심한 꼴을 좀 보세요. 한국인들이 젓가락질을 잘한다는 건 전부 한국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고 이들은 머리가 나빠서 중국의 젓가락질을 반쯤만 배웠기에 아직까지도 한심한 젓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정말로 자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젓가락질 대결을 해봅시다. 겁쟁이 한국인들은 쫄아서 강의실 책상 밑에서 벌벌 떠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만 말이에요. 제 주장에 강의실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던 중국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인과 중국인은 강의실 내의 인원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저는 정말로 한국인들은 겁을 먹고 감히 제게 대항할 생각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이 끝나자마자 웬 한국 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지식인들이 중국인들의 멍청한 날조에 속아 넘어갈 리는 없기에 지금까지는 귀여운 동생이 어리광을 피우나 보다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당신의 수준 낮은 억지 주장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듣고 있잖아요. 자, 제가 제안 하나 하죠. 제가 만약 당신을 젓가락질로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그 입 좀 다물고 얌전히 수업을 좀 듣도록 하세요. 저는 당신 때문에 표정을 연신 찌푸리고 있는 강의실 모두를 대표해서 당신의 입을 좀 막아야겠어요. 저는 격분해서 그에게 당장 젓가락을 들고 강의실 앞으로 나오라고 외쳤지만 교수님은 이를 중재하시며 아직은 수업 중이니 수업과 상관없는 대결은 수업이 끝난 뒤 하라며 주의를 주셨기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중국인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강의실 문을 막았고 내일 이 시간에 젓가락질 대결이 시작될 것이니 모두 한국인이 개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라며 공지를 했죠.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이 밝아오자 강의실 내에는 소문을 듣고 모인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저는 절대로 한국인 따위에게 젓가락질 대결에서 질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답게 이번 양국의 자존심 대결에서 중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경기를 구상했거든요. 바로 접시에 담긴 마라고추를 다른 빈 접시로 옮기는 방식을 생각해냈는데 저는 이 방식을 미리 알고 밤새 마라고추를 옮기는 연습을 했으므로 제가 한국인 녀석을 이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터지기 직전에 썩은 마라고추만을 주었고 이러한 물렁물렁한 썩은 마라고추는 매우 미끈거릴 뿐더러 젓가락이 닿는 순간 터져서 절대로 집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저의 승리를 거의 확신했어요. 바보 같은 한국인 녀석은 그것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대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젓가락으로 집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썩은 마라는 한국인의 능수능란한 젓가락질 솜씨에 의해 전부 다 옮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집기 쉬운 멀쩡한 마라고추만을 배정받았음에도 계속된 실수로 헛젓가락질을 반복했고 시간이 갈수록 한국인 놈과 저희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새로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바로 젓가락을 반대로 잡아서 넓은 면 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투석기처럼 마라고추를 튕겨서 다른 접시로 보내는 거였죠. 이건 오직 똑똑한 중국인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기발한 임기응변이었고 저는 제가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투석기질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다른 관중들은 그런 제게 비겁하다며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그러한 야유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녀석은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계속해서 침착한 젓가락질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접시에는 이미 옮긴 마라고추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박감과 긴장감이 들었고 그렇게 열심히 투석기질을 하며 심지어 시간이 다 되었을 때도 5초간 더 투석기질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관중 학생이 저를 제지할 때까지 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혼신의 젓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인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대로 건들 수도 없는 썩은 마라고추를 어떻게 저렇게나 많이 옮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인의 신들린 젓가락질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저희의 대결을 지켜보던 수많은 학생들은 한국인이 승리를 하자마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한국인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SNS 및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까지 했기에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바로 같은 중국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그렇게나 응원하며 환호를 보내줄 때는 언제고 제가 패배하자마자 귀신같이 등을 돌리며 저보고 인민의 수치라며 막말을 해댔고 한 명은 이럴 거면 왜 허세를 부려서 중국망신을 시키는 거냐며 제 얼굴에 침까지 뱉었거든요. 결국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그런 중국인 학생들을 말리며 제게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아무튼 여론은 싸늘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강의실을 도망치듯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제가 투석기질을 하느라 마라고추가 강의실 이곳저곳에 튀었으니 이 쓰레기들을 전부 치우고 가라며 제게 야유를 퍼부었지만 아무튼 저는 그러한 청소를 할 여유 따윈 없었고 그렇게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저와 한국인의 대결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한국인이 제가 어지럽힌 강의실을 대신 치우는 모습까지 공개되었기에 그야말로 SNS 내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극찬을 보내고 반대로 중국인인 제게는 야유와 비난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강의 시간에 다른 국가를 비하했고 이에 대한 교칙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위반으로 학교 퇴학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저는 한국인에게 덤볐다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인은 같은 동포에게도 버림받은 제게 손을 내밀어주며 자신은 제 일전의 무례를 전부 용서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교에 나오라며 먼저 용서까지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의 아량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들었고 그렇게 제 일전의 모든 실수가 후회돼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징계에 대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